안녕하세요. 유비는 귀를 쫑긋이 하고 산산농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산농의 이야기가 제나라 첫 번째 패자 제환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제환공을 모셨던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중하고 포수가는 서로 상대방을 우애해줍니다. 그러니까 포수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관중을 옹호해요. 친구들이나 누가 관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다. 관중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옹호를 합니다. 그런데 관중은 포수가한테 가는 위험을 미리 예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약간 다르죠. 관중은 포수가한테 무슨 위험한 일이 가겠다 그러면은 미리 딱 진을 치고서는 예방을 해요. 죽을 때에도 제환공이 와서 물어봤을 때 포수가는 재상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그러니까 왕의 태사로서는 아주 유능한데 재상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수가가 재상으로 앉을 때 그때에 요 간신들, 그러니까 여가, 수조, 개방이를 궁에서 내치지 못하면 요 셋한테 포수가가 집니다. 그걸 관중이는 미리 알아요. 지금까지는 관중이 이 셋을 꼭 붙들어 매놓고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나라가 이렇게 커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관중이 본인이 죽고 나서는 포수가 혼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환공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환공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습봉이는 어떠냐? 그러니까 습봉이는 재상으로서 앉혀도 됩니다. 습봉은 윗사람 눈치를 안 보고 아랫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덕을 같이 나누고 현인들을 잘 대하여 재상으로서 적당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습봉이의 수명을 알아요, 관중이는. 그래서 이제 관중이 죽고 나서 3개월 후에 습봉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제 환공이 물어봐요. 그러면 요 3명에 대해서 계속 간신이라고 하는데 여가, 수조, 개방이를 계속 간신이라고 하는데 그 간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가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가는 어떻게 됐느냐면 제환공이 패자가 되고 나서 아주 사치스럽게 왕궁을 꾸미면서 여튼 맛있는 요리는 다 먹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새로운 목적이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꿈을 이루고 나서는 그게 이제 자신을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그렇게 이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여럿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지만 여럿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욕망을 좋은 길로 목표가 있으면 거기로 결집을 시키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 이제 제환공도 요 패자가 되고 나서 그게 주황실에 완전 신임을 얻고 나서는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끌어오는 욕망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자와 똑같이 황실을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마차를 12마차로 해서 그 끌게 하고 그 여튼 뭐 환락을 조금 즐깁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관중이도 제후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환공은 천자가 하는 행동으로 똑같이 하고 이 관중이는 제후들이 하는 행동으로 똑같이 하고 그게 포수가가 와서 그 관중이한테 얘기합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저기 대왕을 패자로 만들고 나서는 어째 그리 생활이 문란해지나. 그러니까 관중이 그래요. 지금 대왕이 패자가 되고 나서 완전히 그 질서 유지를 시키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 중원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 질서 유지를 시키면서 그 천자의 대리로서 천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룰 것은 다 이룬 거예요. 제 나라는 아주 그냥 여튼 뭐 부자 나라가 되면서 백성들도 아주 그냥 그 태평성가를 구가 아닌가. 더 이상 뭐 목표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그냥 환락에 조금 노란합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그래요. 대왕을 욕을 먹이게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욕하는 것을 내가 다 막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다. 대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관중이 하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틀리는데 요 간신들을 막는 방법도 아주 간신들을 꼼짝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수조 개방이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환공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약간. 그러니까 이 음식을 여가가 이제 그 요리장이니까 음식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매일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좀 질립니다. 그러니까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내가 맛있는 건 다 먹어봤는데 사람 고기는 못 먹어봤다. 그 여가가 이제 옆에 있다가 딱 그 얘기를 들어요. 그게 이제 그 이튿날 요리가 올라왔는데 아주 그 입에 짝짝 맞으면서 맛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환공이 이제 아주 그냥 포만감을 가지고 거기 올라온 요리를 다 먹습니다. 그 고기를 다 먹고 나서 그 여가한테 물어봐요. 오늘 요리가 아주 맛있었다.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맛있다. 이게 무슨 고기냐. 그러니까 여가가 그래요. 대왕께서 사람 고기를 못 먹어봤다고 하기 때문에 제 자식을 그때 이제 그 2살 먹은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 자식으로 요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환궁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이제 여가도 이제 더 얘기 않고 그러고서는 이제 한 3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여가를 승진을 시켜줍니다. 제 환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여가를 이제 신임한다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나한테 바쳤는데 뭐 더 이상 내가 의심할 것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 이제 제 환궁이 이제 여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가가 이렇게 자식까지도 나한테 요리를 해서 바쳤는데 내가 여가를 좀 신임한다고 해서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중이 그럽니다. 부자지간에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지간보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매몰찬 사람은 나중에 대왕한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멀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환궁이 이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수조는 어떻습니까? 왜 수조를 멀리 해야 됩니까?
이래요. 그 수조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제환공이 세자였을 때 아주 그 친하게 지냈어요. 수조하고. 그랬는데 이 이제 대왕이 되면서 왕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수주가 이제 그 제환공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세를 하고 고자가 되고 제환공을 와서 모십니다. 수족과 같이 뭐 순발과 같이 그렇게 그냥 뭐 아주 입에 딱딱 맞도록 그러니까 뭐 그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서부터 목욕하는 것서부터 잠자는 것까지 전부. 그러니까 자기 그 중요한 부위까지도 이렇게 고세를 하면서 나를 와서 이렇게 잘 모시는데 내가 그 수조를 멀리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환공이 그럽니다.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몸도 이렇게 중요한 것도 잘라냈는데 나중에 대왕을 못 잘라내겠습니까? 멀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환경이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럼 개방이는 이제 우리나라 그 세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제 나라에 와서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제 나라로다가 이제 그 보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세자 수업을 받으라고 이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세자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로 보내서 세자 수업을 하도록 그런 이제 그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방이는 제 나라에 와가지고 제 환궁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주 그 이야기꾼이에요. 아주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 환궁에 그 여튼 뭐 재미난 이야기로 제 환궁에 환심을 사면서 그러니까 제 환궁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부추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못한 일은 쑥 감추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 환궁은 마음에 쏙쏙 들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데 이 개방이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거기를 가지 않고 그때는 이제 여기 왔던 사람이 세자 수업을 받으러 왔던 사람이 본국으로 한번 돌아가면 요 나라로 다시 못 와요. 그때는 이제 그 관습이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이제 그 제 나라에서 내가 대왕을 모시기 위해서 그냥 있겠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안 가보고 여기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나를 모시는데 내가 그 중용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지간의 이 정은 아주 그 천륜입니다. 누구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마다하고 여기서 대왕한테 그렇게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대왕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대왕을 쳐내는 것은 부모를 쳐내듯이 아주 쉽게 이렇게 쳐낼 겁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환경이 또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숫봉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숫봉이를 이제 그 관중이 죽었을 때 재상으로 앉힙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요 숫봉이가 이제 그 병이 나서 눕게 돼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제환궁이 숫봉이 이제 재상한테 가서 묻습니다. 다음에 재상은 누구를 앉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숫봉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포수가를 재상으로 앉혀야 되는데 포수가를 앉히려면은 요 3명의 간신을 궁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멀리해야 된다고, 관중이는 멀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숫봉이는 아주 궁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가, 수조, 개방이 세 간신을 아주 궁에서 내쫓고서는 포수가를 재상으로 앉혀야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가, 수조, 개방이는 그 관중 때, 관중이가 이야기하기 전서부터도 알았어요. 재상들이 누리들을 아주 그 경계를 한다, 싫어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제환공의 신임을 믿고서는 그 옆에 이제 딱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수가를 궁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살. 그러니까 뭐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언뜻 이야기가, 포수가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너무 깨끗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 겁니다. 이제 관중이 하던 이야기를 이제 여가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셋이 입을 딱 맞춰가지고 제 환공한테 계속 그 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습봉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 환공도 그러면은 3명을 내보내고 포수가를 재상으로 앉히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3명을 궁에서 내보내요. 내보내고 포수가를 재상으로 앉힙니다. 그래 이제 포수가가 이제 재상으로 딱 앉으니까 포수가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제 나라 제도의 제도권 안에서만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제 환공이 이게 그 삶이 미미한 거예요.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이 간신들이 있을 적에는 여가는 입맛을 맞추고, 수조는 손발이 돼가지고서는 뭐 아주 불편한 게 없도록 하고, 개방이는 귀를 즐겁게 했는데 살살살살살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귀를 즐겁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하루가 즐거웠었는데, 셋을 내보내고 포수가를 딱 앉혀놓으니까 포수가는 요 법대로 대왕은 대왕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고서는 이제 포수가는 재상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관중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뭐 더 늘릴 것도 없고 줄일 것도 없고 그대로. 그러니까 나라는 안정을 찾았어요. 나라는 그래서 이제 계속 부강해집니다. 나라는. 그런데 제 환공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포수가가 그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이제 집에서 그 병구안을 하고 있는데 제 환궁이 아무리 생각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요 간신들 3명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수가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요. 제 환궁이 그 여가하고 수조하고 개방이를 불러드렸다. 그러니까 포수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궁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궁에 들어가면 마찰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 환궁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거고, 제 환궁은 또 그러면은 안 내보내려고 이제 또 할 겁니다. 안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 환궁이 편지를 씁니다. 포수가가 이제 제 환궁한테 편지를 써요. 자, 내가 병구안을 하는데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병이 쉽게 낫지를 않으니 고향에 가서 내가 하여튼 병구안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제 환경이 옳았구나 하고서는 얼른 그 답장을 씁니다. 그 고향에 가셔가지고 그 휴양을 좀 하시고 병구안을 하신 다음에 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포수가가 딱 듣기로는 이 간신들을 3명을 이렇게 하면서 나를 고향으로 보내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포수가는. 그런데 이제 그 고향에 가보니까 관중의 묘를 이제 우선 갔어요.
그런데 관중의 묘를 이렇게 묘역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초가삼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마주보게. 그러니까 묘역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초가삼간 집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곳에를 이제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관중의 노보이, 그러니까 노비가 거기서 이제 맞이해요. 아, 재상님 얼른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중이 쏘는 주간을 딱 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친구 포수가 올 줄 알았다. 왕궁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노년을 편하게 지내라. 이러면서 이제 그 방에 딱 열어보니까 막 그 주간이 천장답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관중이 그동안에 자기가 행한 일, 또 업적, 또 앞으로 어떻게 제 나라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쭉 써놓고, 그리고 패권주의,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질서, 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써있는 주간이 막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수가는 여기에서 관중이 써놓은 요 주간들을 다시 분류해 가지고 재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평생을, 그러니까 그 이제 포수가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왕궁에서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그 제환궁이 그 간신들을 이렇게 이제 등용을 했다가 간신들한테 이제 배반을 당하고 뭐 굶어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 송나라에 가 있던 그 태자가 돌아와서 요 간신들을 완전히 처치를 하고 제환궁의 방문을 열었는데, 제환궁은 요 간신들이 그 강구해 놓고서는 자기들 권력 다툼을 하느라고 제환궁이 어디 있나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지 67일 만에 요 태자가 와서 방문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방에서 막 그 여튼 뭐 시신에 대해서 형체도 그 얼굴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돼 있고, 그 뭐 여름철을 났으니까 거기에 막 벌레들이 이렇게 껴가지고 아주 그 중국, 그러니까 중원의 패자로서 첫 번째 패자로서 주황씨를 받들면서 그 제후국들을 호령했던 그러한 그 용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요 죽을 때는 이렇게 그 비참하게 죽는 간신들을 그 등용해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는 제환궁의 이야기가 포수가한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수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중이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그리고 요 제왕들은 요 현자를 등용을 할 때 어떻게 등용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포수가하고 관중하고는 그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이제 그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수간의 집은 좀 부자였고 관중인의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이제 그 자랐는데 관중이,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 포수가의 집에 와서 그 허드렛 일, 그 빨래하고 그 부엌에서 일하는 거, 이걸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관중이를 그 사랑채에서 이제 애들을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가리키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포수가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관중이 거기에 이제 사랑채에 오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수가하고 이제 이게 친해지는데, 관중의 아버지는, 그 포수가 아버지는 이 관중이를 딱 보니까, 이놈은 그 제목이 대단한 제목이에요. 그 딱 봤을 때. 그리고서는 이제 그 포수가 아버지가 관중의 아버지도 그 아주 어렸을 적에 또 이제 둘이 이렇게 했으니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관중이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깝지만, 요 관중이를 딱 보니까 그 아버지를 딱 닮았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포수가한테 그럽니다. 야, 관중이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제 포수가한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관중이하고 포수가하고는 아주 이제 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수가가 먹을 것만 있으면 관중이한테 쫓아가고, 또 관중이네 집이 이제 바로 앞이니까. 그 이제 어릴 때 이름은 관중이 아니라 관이호예요. 관이호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호네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관중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관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중부의 준말이에요. 중부. 그러니까 그 포수가하고 관중이하고 그 왕자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관중은 규왕주를, 그러니까 두 번째 왕자 규왕자를 따라서 노나라로 갔었고, 포수가는 세 번째 왕자 소백이, 그러니까 나중에 제환공이 되는 소백공자를 따라서 거나라에 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가 휘공인데 첫 번째 아들이 그 제양공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그런데 이제 전부 이게 배가 달라요. 여기는 정실이고 여기는 후공이고 또 후공이고, 이게 배다른 형제들인데, 양공이 아주 이게 기질이 아주 그냥 셉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나한테 정적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튼 이 권력은 형제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게 권력이니까 형제지간에는 더 저기 하죠. 또 이제 배다른 형제는 또 틀리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 규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 규는 노나라로 이제 관중이 따라가게 되고, 셋째 아들 소백이는 여기 그 포수가가 이렇게 모시고서는 거나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양공이 이제 하도 이제 패도 정치를, 본진을 위해서 막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한테 막 원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공손무지가, 이게 사촌인데 사촌이 들고 일어나서 여기를 죽여요. 제 양공을 죽이고 하여튼에 권력을 손에 쥡니다. 그런데 요또 이제 대부들이 요 공손무지를 죽이고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규공자하고 소백공자하고 그 왕궁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관습에는 뭐냐면은, 딴 나라에 갔던 공자들이 왕궁으로 먼저 오면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도 이제 압니다, 그걸. 그래가지고서는 이 포수가는 공자를 그 거에 모시고 있는데, 거는 가까워요. 그리고 노나라는 조금 멉니다. 이 저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임치 왕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좀 멀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두 왕자가 시합을 하는 거죠. 누가 왕궁에 먼저 들어가는가.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규공자는 관중이한테 막 그럽니다. 야, 먼저 지름길로 가서 소백공자를 죽여라. 이 관중이 활을 잘 쏘는 걸 알으니까 백발백중입니다. 관중이 활솜씨가. 그러니까 그 활로 해가지고 소백공자를 죽여라. 그래가지고는 관중이 지름길로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소백공자를 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소백공자가 죽지 않죠, 거기서. 그리고서는 살아나가지고 왕궁에 먼저 들어와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규는 이 관중이 이제 가서 소백공자를 한테 화살을 쏴가지고 맞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막 곡소리가 나니까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막 나니까 그 소백공자가 이제 동생이 죽은 줄 알고 여기서 이제 노 장공하고 노나라의 이제 그 군주 장공하고 이제 잔치를 벌리고 그 노나라 군대를 데리고 천천히 그 임치로 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소백공자는 제 환공으로다가니 등극을 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부딪히는데 노나라가 집니다. 도망을 가요. 그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그렇게 이제 그 관포지교의 정이 이렇게 이제 깊어지면서 제환공은 어렸을 적에 셋째 왕자로서 왕이 될 확률이 없었지만 천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패자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